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인문학 4주차 수업에 관련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한 주 우리 피드백을 건너뛰었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오늘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짧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런 내용들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늙음을 자각하는 순간의 고통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늙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마도. 그런데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살고 싫어한다고 뭐 안 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던져진 거 존재라고 그러죠. 실존 철학에서는 내 던져진 존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거기서 이제 뒤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뭐냐? 집착이죠. 삶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생기는 거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또 불교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를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적대적 다형질 이야기를 이제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대적 다형질이라면 같은 유전자가 시기에 따라서 삶의 어렸을 시기에는 생존에 도움을 주지만 그 다음에 일정 정도 나이가 들어서는 그게 오히려 질병을 야기시키는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뭐 예컨대 뭐 파킨슨병 같은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확실한 증거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킨슨병이나 무슨 헌팅턴 병 같은 거, 이런 병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가, 그것을 유지하는 유전자가 밝혀져 있거든요. 그거는 그 유전자가 그 어렸을 때는 그 생전에 도움이 주는 그런 형질을 발휘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생식을 한 다음에는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근데 그때는 나중에 이제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병을 야기시키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대적 다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고요. 사례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이론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요. 남자의 평균 수명보다 여자의 평균 수명이 좀 길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우리가 찝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서, 뭐 거의 모든 공동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는 것은 그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 남부에 사르디니아라고 하는 섬이 있답니다. 그 섬에는 어, 그 남녀의 그 평균 수명이 같대요. 그래서 다른 모든 공동체가에서 여자가 더 많이 오래 사는데 여기는 남성도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장수하면서 또 여성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 결과는 결국은 그 공동체의 그 유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동네 사람들 간의 끈끈한 유대를 통해서 뭐 같이 한 식구처럼 살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도 수다쟁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다를 떤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를 많이 유지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남성적 가치 뭐 이런 강건하고 이성적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여성적 가치, 우리한테 알려진 여성적 가치가 에 따라서 사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장수에 관련된 연구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적인 그 속성들 있잖아요. 공감 능력은 그죠, 뛰어나죠, 여성이. 그다음에 이제 서로 서사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공감하는, 그걸 통해서 공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성적 가치가 그 장수의 비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사의학에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환자의 그 긴 생애를 다 파악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은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시간의 문제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의 문제지 시간이 길어야만 생애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의 생애에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통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그 파악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언어적 소통,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는 걸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적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일일이 다 들어서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그, 그, 어,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또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제스처라든지 비언어적인 그런 그 큐들을 읽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애를 파악하는 거는 생애를 파악하는 서사야 그거는 비언어적인 소통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이 꼭 덜 드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시간이 덜 드는 건 아니죠. 시간이 더 드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무슨 큰 그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종교인의 평균 수명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긴 이유, 이건 아까 여성이 더 긴 것하고 또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답을 또 낸 학생이 있었어요. 그 답을 읽어볼게요. 직업별 평균 수명표에서 개인의 안위나 경제적 이익에 비교적 연연하지 않는 직종인 종교인의 평균 수명이 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안위보다도 더 큰 그 대의를 강조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짧은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을 이 학생은 종교인의 특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역시 그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 의미겠지만 그 여성들이 오래 사는 거는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런 그 이야기들을 발굴해내서 그것을 사유하는, 그것을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속성 때문에 오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초월적인 가치에 자기 삶을 투영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노화가 진화적 현상이면 노화가 없는 개체보다 노화가 있는 개체가 더 잘 살아남는다는 것인데 그 반대가 되는 게 아닌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어요. 이건 크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죠? 노화가 진화적 현상이면 노화가 없는 개체보다 노화가 있는 개체가 덜 살아남는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건 개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화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에 관계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개체가 아니라 그 인구군 또는 종 전체의 이제 그 변화 과정이 진화인 거죠. 개체에 해당되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건 진화를 크게 잘못 이해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요.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의 결과라고 하셨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 내 강의 내용을 전체로 부정하는 거네요. 그죠? 의미 있는 삶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했을 때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는 주장을 하는 건데, 이 학생은 행복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럴 개연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 견해가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간이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이나 노화에 순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화나 죽음에 순응한다 또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쉽지 않죠. 그런 받아들이는 게, 그렇지요. 저항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동의합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죽지 않으면서도 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근데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진화적인 관념에서 봤으면 그래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대가 반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대는 계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계속 살아남는다면 그 진화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진화라는 건 영생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진화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요,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향유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글쎄요, 정확한 의미는 설명드릴 수 없고요. 깨달음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깨달음의 영역이지 정확한 이해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를 향유한다는 것의 의미. 여러분들이 인생을 더 살아가면서 천천히 터득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비슷한 질문인데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개인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일까요? 사회의 방향에 부합하는 삶일까요? 이거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개인의 가치관, 사회의 방향, 이게 뭐 대립되는 가치는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가치관에 맞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삶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몸이 버틸 수 있는 육체적인 시간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의 나왔죠. 지금 뭐 대개 120살 정도가 한계일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아직까지는 뭐 120살 한계설이 그래도 다수인 것 같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생식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형질을 관리하는 게 진화라고 하셨는데 연어와 같은 일부 생물들과 달리 다른 생물들이나 인간은 생식 기간 후에도 생존에 대한 본능이 사라지지 않고 생존 지향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이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동물들은 생식이 끝나면서 죽잖아요. 연어 같은 거, 문어 같은 거, 모든 걸 그 에너지 쏟아붓고 자기는 죽고 이제 후손에게 그걸 넘겨준단 말이죠.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그저그 뭐랄까요, 그 길들여진 동물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처럼 그 형질 변경돼서 생식 이후에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진화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진화가 그 큰 흐름, 생식과 생존과 생식에 유리한 형질들이 살아남는다는 그 큰 틀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그 짧은 시간 단위의 변이는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설명 안 되는 현상이 많아요. 예를 들면 왜 그러면 생존과 생식이 진화의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동성애는 그 생식이 동반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동성애는 왜 그럼 살아남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사람은 그럼 왜 자살을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딱 떨어지는 설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노화 유전자 얘기가 나왔는데요. 노화를 촉진시키는 유전자가 있긴 해요. 그죠? 당뇨병과 관련된 그런 유전자가 노화와 관련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노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노화 유전자가 없다면 어떻게 노화를 지연시키나요? 노화를 지연시키는 거는요, 유전자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노화 유전자를 발견해서 뭐 여러 가지 무슨 뉴스가 나오는데요. 노화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형질이 살아남는데 야생과는 삶의 양식에서 있어 큰 차이를 내는 현대 사회에서도 진화가 일어날까요? 환경이 달라진 거죠. 환경이 달라지고 뭐 지금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역시 그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 형질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긴 시간 스케일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늙음이 권력 내지는 우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깡패다. 한국 사회는 나이가 깡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꼰대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안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인생 손들여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저는 그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이를 먹으면 요새 뭐 라떼라고 그러죠. 라떼는 뭐 해서 뭐 과거에 대한 향수 그리고 그때 그 살아왔던 그 룰을 계속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사람을 꼰대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 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무슨 뭐 새로운 학문이 됐던 아니면 무슨 뭐 사업이 됐던 또는 취미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소위 말하는 몰입을 하게 되고 그 몰입을 함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심신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뭐 새로움을 추구해라 이게 아니라 오래 그 새로움을 추구하다 보면 만족스럽다는 거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지막 질문인데 코나투스 얘기 이것도 좀 오해한 것 같아요. 코나투스가 존재 지속의 지형이고 우리가 살고 죽는 이유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코나투스가 우리가 살고 죽는 이유라고 얘기한 적이 기억이 없어요. 존재 지속의 지형이 어떻게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이거는 이게 코나투스가 아니라요. 그 노화의 원인으로 지적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살려고 하기 때문에 늙을 수밖에 없다. 살기 때문에 늙는다. 그죠? 그래서 그 진화의 법칙 속에서 그 노화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이지 코나투스가 살고 죽는 이유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대충 그 일부만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추려서 살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